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방금 전 MBN TV에 출연했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자, MBN 매일경제신문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문재인 행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김주아 앵커의 질문에는 나름대로 윤석열 전 총장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터뷰가 끝날 때쯤 내가 지금 지적한 것들은 대통령이 되면 다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왜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안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대안은 뭘까요? 김주아 앵커도 좀 놀랐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알맹이가 빠져 있어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쩌면 윤석열 지지율을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야권,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후보들이 넘쳐납니다. 10명이 넘고 지금 다 합치면 20명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들어가지 말고 11월쯤 야권당이나 경쟁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지금 이런 정치적인 국민의힘 입당의 정치공학적 해석보다는 뚜벅뚜벅 준비된 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갑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윤석열, 이재명의 이강구도입니다. 다만 이재명이 좀 흔들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치고 올라옵니다. 또한 이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말고는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래도 지금 4등 혹은 5등을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봤자 5% 6%선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야권에서 이제 최재형보다 지고 있다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을 향한 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래도 내 길을 갑니다. 자, 윤석열은 그동안 집에서 과외 수업을 많이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특히 경제, 외교, 안보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윤석열의 공부는 어디까지 됐을까요? 오늘 김주아 앵커의 질문, MBN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 문제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나름대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기업정책 등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지만 윤석열은 중도 또는 친문 일부까지도 흡수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정책만큼은 자유우파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윤석열은 상당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 앵커라서 그런가요? 자,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규제 일변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자, 방금 전 끝난 MBN 종합뉴스 인터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대책은 무엇으로 잡고 계시느냐는 김주아 앵커의 질문에 3가구 이상의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이다. 자, 신규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기존 매매 시장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가급적이면 건축 기술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용적률도 조금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 등을 확보해서 싼 가격에 집들이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팽팽 놀았습니다.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야 김현미 장관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서야 공급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탁상 공론이라서 실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첫 번째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양도세 부담으로 소위 1주택 갈아타기조차 어렵게 됐다는 시장의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자산 재조정을 해서 매각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잡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말처럼 서울 시민들의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이거 뭐 팔고 사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플렉시블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아무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많은 호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거의 숨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자영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을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올렸다. 일반 기업 같으면 모르지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용의 개념이다.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일종의 수용 개념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일본 케이스까지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 아울러 반문재인 행보밖에 안 보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떤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안을 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권 단일화 후보로 된 뒤에 해도 이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탈원전 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향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다시 재고해서 방향을 틀겠다고 했습니다. 전제는 그러니까 비판입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